민주당이 검사, 감사원장 뭐 해가지고 총 11명 정도가 현재 탄핵 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으로 남아있죠. 무차별 탄핵 후폭풍 조짐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 11명 정도가 탄핵을 받아야 되는데 지난 12월 18일 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거기가 이제 이재명의 선거법 재판 플러스 이재명의 대장동 재판, 뭐 이런 백현동 재판, 매우 중요한 이재명 재판들을 도맡아 하는 곳입니다. 여기에 뭐 중앙지검장 플러스 뭐 반부패 차장 뭐 해서 3명, 검사 3명을 지금 탄핵을 해가지고 권한정지 상태에 있는데요. 그래놓고 12월 18일 날 정작 그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던 청구인 측, 그러니까 정청래죠. 정청래 법사위원장이야 변호인단이 그때까지 임명도 안 했었고, 그때 준비 기일에 나타나지도 않아 가지고 세간의 빈축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두 번째 탄핵 준비 기일이 있었습니다. 언제죠? 어제 오후 4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재미있는 말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이 있었느냐? 하나씩 다 읽어드릴 건 아닌데 포인트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탄핵이 얼마나 졸속으로 이루어진 탄핵인가를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청구인 측, 탄핵 소추안을 낸 국회 측이죠. 국회 측은,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서울중앙지검장 플러스 3명 플러스해서 총 3명의 검사들에 대한 탄핵에 대한 준비 기일입니다. 기록 송부 촉탁을 받아야 탄핵 소추 사유를 구체화하고 특정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말씀이 어렵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록 좀 보자,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록 좀 보자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검사 측은 뭐라고 답을 하느냐? 야, 니네들이 탄핵 소추할 때 뭐 사유가 있었을 거 아니냐, 제대로 알지 못하고 탄핵해놓고 이제 와서 탄핵 사유 상세화하려고 이제 와서 우리 죄진 거 좀 보자,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애초에 니들의 탄핵 소추 발의 자체가 준비 안 된 탄핵이었다, 말도 안 되는 탄핵이었다라는 거를 증명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맞죠? 애초에 이제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탄핵 소추 사유가 내란죄로 되어 있었잖아요. 지금 그게 엉망이 돼 버려 가지고 이게 지금 법이 따로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그걸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해버리려고 하는 제가 비판한 적이 있는데, 탄핵 소추 사유가 탄핵 소추 의결서에 나옵니다. 근데 탄핵 소추 의결서에 나오는 탄핵 소추 사유가 추상적이고 내용이 없기 때문에 준비 기일에서 헌법재판소 측에서 좀 탄핵 소추 사유를 좀 제대로 내라라고 한 거예요. 근데 제대로 할 자신이 없으니까, 내용이 없으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송부 촉탁을 요청했는데 검찰이 볼 때는 웃긴 겁니다. 야, 내용도 모르면서 니들이 탄핵 소추를 냈잖아. 니들이 탄핵 소추 냈을 때는 뭔가 알고 낸 걸 거 아니야. 그 내용대로 가면 되지, 왜 우리 보고 그걸 달라고 하니? 뭐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탄핵을 낸 겁니다. 준비 안 된 탄핵이죠. 그랬더니 이제 지금 바로 호호호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측에서는 추상적인 의심만 가지고, 그러니까 구체적인 거 하나도 모르면서 소추해 놓고 이제 와서 여러 가지 자료를 달라고 해서 그걸 입수해서 그때 그 이후에 그러고 나서 사태를 특정해서 주장하겠다는 말이다. 도대체 이딴 식으로 하는 탄핵이 어디 있단 말이냐라고 항의를 한 겁니다. 아니, 애초에 탄핵 소추안을 냈을 때 거기 소추 사실이 있을 거 아니냐, 전제한 사실관계나 인식을 재판부에 내면 된다라고 한 겁니다. 재판부가 한 말이 제일 재밌습니다. 재판부가 한 말 중에 제일 포인트는 뭐냐면, 기각의 사유가 될 수도 있다, 니들 그거 잘못 내면, 그거 제대로 못하면. 특정을 해라, 혐의를 정확하게 특정을 해라. 혐의를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하면 기각의 사유가 될 수도 있다라고 사실상 협박이죠. 사실상 협박을 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매우 중요합니다. 김영두 재판관이,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2명이서 수명재판관이죠. 이 검사 탄핵을 보는 수명재판관 2명이서 앉아가지고 준비기일을 어제 하는데, 제발 좀 소추 사유와 쟁점 사항을 가급적 빨리 특정해서 제출해라. 너무나 대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판단할 수가 없을 지경이다라고 이제 김영두 재판관이
재촉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김복형 재판관은 특정이 제대로 안 되면 각하 사유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국회 측, 청구인 측은 탄핵을 해놓기는 해놨는데 전혀 준비 안 된 탄핵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후폭풍이 불 겁니다. 몇 번 기일 준비도 못 해가지고 바로 기각이 돼버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국회는 책임져야 됩니다. 민주당은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하나가 아닙니다. 어제 벌어졌던 탄핵 심판 준비기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에는 감사원장에 대한 2차 준비기일입니다. 여기서는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김영두 재판관이 피청구인 즉 감사원장의 직권남용 부분과 관계해서 소추 사유를 좀 특정해라. 도대체 뭘 보고 직권남용이라고 한 건지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좀 말해주라. 근데 아직까지 분명하게 안 해주고 있다. 행위나 일시, 상대방, 방법 등에 대해서 특정해서 상대방에게 어떤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어떤 권리 행사를 방해했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특정해라.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모든 범죄에 대해서는 몇 년 몇 월 몇 시에 어떤 방법으로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부당하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특정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야, 이게 지금 두 번째 준비기일인데 이 모양입니다. 이 탄핵이 얼마나 준비가 안 된 졸속 탄핵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탄핵을 도대체 정책내는 어떻게 다 감당할까요? 탄핵 소추 의결서가 얼마나 부실했으면 저렇게 대놓고 헌법재판관이 이렇게 면박을 준 거죠. 묻지마 탄핵이라는 거 백만볼트님 말씀 맞습니다. 묻지마 탄핵이라는 게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차별 탄핵, 묻지마 탄핵의 후폭풍이 줄기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대통령 탄핵 이전에 이런 몇 개가 기각이 되기 시작하면 아마 대통령 탄핵까지 갈 것도 없이 민주당부터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호호호님 말씀이 맞습니다. 탄핵에 대해서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서 좀 더 엄숙하게 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문제인데요. 헌법재판소법이나 그 관련 법들을 보면 탄핵 소추를 할 때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할 때 법사위에 조사 요청을 할 수도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적용 법조와 그 쟁점에 대한 특정을 정확하게 못 하겠으면 법사위에 의뢰해 가지고 거기도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 소추 사유에 대해서 좀 더 조사를 꼼꼼하게 해 가지고 할 수도 있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안 한 거예요. 왜? 빨리 해야 되니까 탄핵을. 이거 전적으로 탄핵 소추 발의안을 낸 사람들의 잘못입니다. 그렇죠? 국회의 잘못이고 법사위의 잘못이고 민주당의 잘못이죠. 더 크게 말하면. 자신 없으면 법사위에 그 사유들이 맞는지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를 회부해가지고 다시 작성을 받아가지고 탄핵 소추를 할 수도 있게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제도를 안 쓴 겁니다. 국회의 잘못이죠. 안 쓴 거고 안 쓴 이유는 빨리 하려고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내용상 결격과 형식상의 결격들을 본인이 갖게 됐기 때문에 기각이 돼도 할 말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줄기각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탄핵 심판도 곧 시작됩니다. 이거는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쟁점이 묘한 데 있죠. 탄핵 심판 사유를 각하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정족수 미달 같은 거. 이게 지금 권한쟁의가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권한쟁의가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낸 권한쟁의죠. 그 권한쟁의와 가처분 그것과 관계해서 먼저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13일 날 첫 변론 준비 기일 때 한두 번의 공판 만에 그냥 각하가 돼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최성목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다시 원위치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자기 자리로 돌아가게 되면 후임자인 최성목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임명했던 헌법재판관 2명의 지위도 모호해지게 됩니다. 헌법재판소가 과연 이런 판단까지 과감하게
내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내리게 되면 망신이 뻗치게 되는 건 일단 국회의장이 가장 큰 망신살이 뻗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명예롭게 자진 사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본인의 월권적인 행위를 통해서 국가의 원수에 해당하는 사람을 부당하게 탄핵 소추한 거니까 그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는 어떤 식으로건 국회의장이 큰 책임을 질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우원식 더 시간을 두고 이것도 역시 법사위에서 더 연구해 갖고 오라고 하거나 여러 군데에서 더 의견을 심지어 뭐 물어볼 수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없이 성급하게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를 진행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의결 정적수에 대해서도 제가 보기에는 너무 성급한 판단을 내려버렸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마음을 먹기에 따라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책임져야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제 이 부분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탄핵 심판을 빨리 결론을 못 내리고 질질 끌거나 지연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너무 정치적인 고려를 많이 하지 마시고 지금 헌법재판소가 의심의 눈초리가 지금 헌법재판소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조직 이기주의와 편의주의가 약간 좀 도를 넘어선 것 같다라는 의심의 눈초리가 헌법재판소를 향해 있습니다. 이런 의심을 더 받지 않으려면 헌법재판소는 원칙에 입각해서 일을 처리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상황이 더 어려워질 텐데 끔찍한데 어떡하지? 이런 거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그럴 때일수록 위기일 때일수록 원리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권한쟁의 및 가처분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 부분부터 푸는 게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 국회의장에게 혹은 그렇게 됐을 경우 2명의 헌법재판관의 지위 이런 거 고민할 때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걸 고민하고 배려하면 배려할수록 헌법재판소가 정치한다 그런 소리 듣게 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는 순간 헌법재판소는 순식간에 와르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로 불행해지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탄핵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건데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이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2년하고도 3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에 29번의 탄핵이 일어난 건 대한민국 역사 이래 처음입니다. 그렇죠? 대한민국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있기 전 35년간 벌어진 탄핵보다 윤석열 정부 2년 8개월 동안 벌어진 탄핵의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이 엄청난 이게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단일 기간에 이렇게 심각하게 많은 탄핵들이 이런 졸속 탄핵들이 줄지어서 벌어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건 윤석열 대통령만을 탓할 수가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만을 탓할 수가 없고 윤석열 대통령의 독주를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어서 참을 수 없어서 줄탄핵을 했다. 이렇게 될까요? 과거에는 여당과 야당의 다툼이 없었고 과거에는 대통령과 야당의 경쟁이 없었습니까?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도 있고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이만큼 탄핵을 한 적은 없어요. 탄핵을 해도 너무한 겁니다. 이 부분은 야당이 책임져야 될 거고요. 이게 탄핵을 하고 말고 권한정지를 하고 말고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걸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걸 알아버린 겁니다. 앞으로 이걸 오남용하게 될 거예요. 어떤 야당이 오남용 안 하겠습니까? 숫자가 되면 특히 분점정부 상황에서는 야당이 의원 숫자가 더 많은 상황에서는 누구나 다 이걸 써가지고 대통령 일 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알아버렸잖아요. 이 수단을 쓸 수 없도록 탄핵과 관계된 법정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왜? 민주당이 탄핵을 오남용했기 때문에. 역사 앞에서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느껴야 될 겁니다. 근데 그분들은 이런 거 못 느낄 거예요. 그분들은 이런 거 책임 안 느끼고 그분들 앞에는 오직 승리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런 국가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책임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승리만을 추구하면서 국가의 정치와 국가의 제도를 이렇게 송두리째
뒤집어 엎어버렸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권력을 쟁취해도 되는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탄핵에 대한 탄핵 심판의 후폭풍이 강하게 불 수밖에 없고 대통령 탄핵 심판까지 가기 전에도 줄 기각이 나오게 되면 민주당은 치명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에게도 치명적인 타격이 갈 것이고 헌법재판관 2명의 지위도 다시 다퉈야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책임 90% 이상은 민주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